네, 현장에 박주형, 김성훈, 이효진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해당 이슈 먼저 박주형 기자부터 가볼까요? 네. 박종수 교수를 회계 기준원장 자리에 추천한 인물이 바로 최종화 교수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최종화 교수와 한종수 교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한종수 교수와 최종학 교수는 서로 잘 알려진 사이인데요. 네. 아무래도 두 분이 서로 예전에 그 삼성생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로 밀고 당기는 뭐 그런 끌어주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친밀한 관계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뭐 학교에 대한 연구라든가 지역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 둘이 이렇게 서로 끌어주고 밀어당기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관련해서 삼성생명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많이 의논을 하고 관련해서 같은 입장을 냈었거든요. 특히 네. 최종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뭐 일부 언론에 게재된 이제 칼럼 내용 등을 보면 삼성에 굉장히 조금 약간 우호적인 입장으로 낸 칼럼이 있고, 특히 그 이번에 회계 기준 원장 1순위 후보로 꼽히는 한종수 교수 같은 경우도 삼성생명 일타 회계에 관련해서 옹호한 입장을 낸 만큼 서로 삼성에 대해서 또 그 일타 회계 부분에 관련해서 서로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효진 기자, 그 최종학 교수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게 배경에 김건희가 있다는데 맞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최 교수가 인수위에 참여하는 데는 윤핵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윤핵관. 네네. 예. 저희 취재 결과 고인이 된 윤핵관 관계자 중 한 명이 최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인수위에는 윤핵관 측 관계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 당시 인수위 위원장 측이 서로 합의하에 위원을 발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네. 그 양측이 합의를 이뤄서 최 교수를 인수위 위원으로 발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박주영 기자, 네. 그 최종학 교수를 둘러싼 이러한 연관, 뭐 김건희라든가 윤석열 막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 입장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학 교수가 과연 한종수 교수를 추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학 교수가 인정을 했습니다. 네. 특히 그 회계기준 원장 공모에 지원을 하려면 추천인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 한종수 교수의 추천인은 이 최종학 교수였던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학 교수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했는데요. 예. 단 하나 김건희 씨가 자신의 수업을 들었다, 이 부분만 좀 인정을 한 셈입니다. 최종학 교수는 김건희 여사가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다며 이 학교 다닐 땐 제 수업을 들어서 얼굴을 봤지만 그 다음엔 따로 본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수어의 만남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최종학 교수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에서 2012년 때 사이에 연말 송년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김건희 씨를 만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최종학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 인수위에 합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네. 처음에 본인이 인수위에 합류에 대해서 처음에 임사합류의 부탁을 받았을 때 황당했다고 좀 전했는데요. 예. 최종학 교수는 한 번도 이 정권하고 관련이 없었고 윤석열 보수 정권하고 관련이 없었고 예. 사실 자신과 친한 사람들은 민주당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저에게 이제 인수위 합류를 권해서 좀 황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인수위에서 이제 숫자를 잘 아니 정부 예산을 좀 봐달라, 국가에 기여해달라고 해서 자신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효진 기자. 최종학 교수가 한종수 교수를 추천했다. 이 이유가 대한민국은 지연, 학연, 혈연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거와 좀 관련이 있나요? 왜 추천했을까요? 두 교수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 사건 때 회계 전문가로서 삼성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두 전문가가 했는데요. 네. 일단 삼성이란 집단으로 한번 얽혔고요. 특히 최 교수는 삼성 장학생 출신입니다. 네. 삼성 장학생은 삼성이 학계, 경제계에 유망한 인재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네. 이들은 삼성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종수 교수도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해서 우호적이었던 만큼 이 사람을 회계기준원에 추천함으로써 조금 더 삼성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성훈 기자. 이번 회계 기준 원장 선출 과정에서 계속 삼성과의 관련성이 이제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삼성 일탈 회계 사건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일탈회계라는 용어부터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탈회계는 회계 기준을 벗어난 처리를 말합니다. 네. 고의성이 꼭 동반되는 것은 아니라서 분식회계와는 좀 다른 사안입니다. 이른바 삼성 일탈회계 사건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줘야 하는 몫을 회계 처리에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을 활용해 처리한 데서 비롯된 논란입니다. 네. 2023년 도입된 국제회계 기준 IFRS 17에서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현재 가치인 시가로 평가해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금융당국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결국에는 삼성 일탈회계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3년 만에 최근에 이제 중단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게 그럼 삼성 일탈회계 이 자체와 회계 기준 원장 자리 이 연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한국 회계 기준원은 회계 처리 기준이랑 여기에 대한 지속 가능성 기준을 제정하는 독립 민간 기구입니다. 네. 이 역할에 맞게 회계 그 기준원이 삼성 일탈회계 논란에 대해서 국제적 판단을 받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라는 곳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 회계기준원이 일탈회계 등과 같은 것을 잡아내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곳이죠. 만약 삼성과 같은 기업 친화적인 인물이 올 경우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박주영 기자, 네. 한종수 교수에게는 특히 삼성생명 일탈회계 옹호 논란, 왜냐하면 금감원이 3년 만에 이거를 중단, 일탈회계 자체를 중단시킴으로 인해서 12.8조가 갑자기 이동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옹호 논란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 회계 기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 네. 기준은 한국이 채택한 이 국제 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재개정하면서 직접 회전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 담당 기구인데요. 네. 한마디로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들고 해석하는 기관입니다. 네. 특히 회계 기준원장은 이를 총괄하는 만큼 올해 보험업계 일탈회계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차기 원장 선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를 옹호해온 이 한종수 교수가 차기 회계 기준 원장으로 1순위로 후보로 꼽히면서 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회계 처리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를 원상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 후속 조치를 두고 이 차기 회계 기준 원장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유배당 보험 계약자 지분을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온 이 삼성생명의 회계 간행에 대해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이제 12월 1일 지난 1일자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처리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종수 교수, 그러니까 회계 기준 원장 1순위로 꼽히는 한종수 교수가 이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의 과정에서 일탈 회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금감원이 이미 원상 복구하기로 결론을 내린 만큼 이 일탈 회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지만 중단 이후에도 이 회계 기준원과 금감원 사이에서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차기 원장의 성향, 그러니까 차기 원장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향후 논의의 변수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배당 보험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실제 재무제표에 구체적으로 반영할지 등을 놓고 실무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의 해석 차이, 앞으로 만약에 한종수 교수가 최종적으로 회계기준 원장이 선임된다면 이 부분이 계속 논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상원 기자, 아무래도 한종수 교수 때문일까요? 이 회계 기준 원장 선출 과정에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게 있으면 삼성 개입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잡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네.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처음에는 삼성 개입설이라기보다는 네. 그 현 회계 기준 원장 이한상 원장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계 기준 원장 선임을 빨리 그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 금융위원회가 원장 선임 시기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관치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영어 면접 등을 도입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네.
또 정치권에서는 이거에 대한 해석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회계 기준 변경, 이건 삼성 흔들기냐 이러한 논란도 있는데 하여튼 정치권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정치권에서도 이 삼성 일탈 회계 사건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등에서 질의를 꽤 했는데요. 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삼성 일탈 회계를 관련해서 지적을 좀 많이 했었고 네. 김남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기준원장 선임 연기를 두고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기준원장 선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16일 이사회 보고 19일 회원총회로 선임이 결정되는 수순입니다. 네, 이효진 기자, 그 금감원장이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를 국제 기준에 좀 맞춰서 정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보시기에 이게 맞습니까? 국제 기준에 맞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IFRS라는 회계 기준이 중요한 게 네. 그 보험업계에서 해당 회계 기준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데 IFRS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실제로 재단에서 삼성생명 일탈 회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못 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제 국제기준에 맞게 정리하겠다. 이거 삼성 흔들기냐 계속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박주영 기자, 이게 네. 여러 계층에서 관련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학계에서도 이제 친삼성 인사가 회계 기준 원장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럼 학계에서도 삼성 개입설, 친삼성 인사의 개입 문제로 좀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까 김성 기자가 정치권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개혁적인 성향의 네. 원장이 차기 원장으로 와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조금 한종수 교수가 올 경우에 이 부분이 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경우 한종수 교수를 대놓고 이제 친삼성 교수라고 칭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친삼성 교수를 차기 원장에 앉힌다는 건 이 후퇴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소인 교수는 한종수 교수를 회계위원장에 앉히고 나면 누가 이 삼성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 금감원은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개입하는 것이고 금융위는 이 회계기준원장 자체에 대해서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미 차기 원장을 만약에 삼성 사람으로 박아놓으면 이제는 회계기준원에서 먼저 삼성생명에 대해 공론화 하지 않는 한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그 전성희 교수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이 일을 과연 방치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지적했는데요. 정권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가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 집권한 상황에서 과연 친삼성 이전의 기조를 그대로 잇는 사람이 과연 차기 원장으로 왔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점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기에 이게 삼성생명의 회계 장부가 좀 이상하다라고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으나 실제로 이상합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근데 아무래도 법원에서 판결 나기로는 일단은 무죄로 선고가 됐고 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로 그럼 공이 넘어갔다고 지금 봐야 될까? 어느 단계인가요, 지금? 국회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 자체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할 만은 없고요. 예. 다만 김남근 의원의 경우 국정감사 때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회계 기준 원장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네. 회계 기준원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삼성생명 일탈 회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 정상화 기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김남근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계 기준 원장 관련해서 논의를 해봤고요. 박주영, 김성은, 이효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